실험실 건강관리. 이번 시간에는 실험실의 건강유해 요인, 표적장기 독성, 건강검진의 종류와 검사 항목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실험실 건강유해 요인을 파악할 수 있고 실험실 건강유해 요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건강장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의 필요성 및 종류, 검사 항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실험실의 건강유해 요인 소개. 실험실 내 유해인자로는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인간공학적 인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학적 인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환경에서 가장 많은 유해인자는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은 크게 유기화학물질과 무기화학물질로 나뉘는데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인체 독성, 폭발성, 부식성, 산화성에 따라 그 위험도는 달라집니다. 실험실에서 다루는 물리적 유해인자로는 소음, 진동, 고온, 저온, 고압, 저압,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이 있습니다. 생명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실험실에서는 주로 세균, 진균, 바이러스, 리케차, 원생동물 등과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형태로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다룹니다. 이러한 인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며 죽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뇌독소, 글루칸 등에 의한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세균성 질환으로는 파상품, 렙토스피라 등, 진균성 질환으로는 칸디다증, 백선, 무좀,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 등, 바이러스 질환은 A 또는 B형 간염, 관경병, 후천성 면역결핍증, 신증후성 출혈열, 풍진 등 리케차에 의한 조류병, Q-열, 결핵 등 원충류에 의한 포낭충증, 십이지장충, 톡소플라스마증 등이 있습니다. 인간공학이란 인간과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 사이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건강을 지킴을 물론 최고의 효율을 얻도록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공학에서 생리적, 심리적 요소를 많이 다루는데 인간공학적 유해인자란 신체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의미하며 주요 인간공학적 위험 요인으로는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과도한 힘, 기계적 접촉 스트레스, 작업 강도와 지속 시간, 진동 등이 있습니다. 실험실 유해인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음은 원하지 않는 소리라고 정의됩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이고 이보다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소음의 종류로는 연소음과 충격음, 단소음이 있으며 하루 종일 같은 크기의 소리가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반복음이 1초에 1회 이상일 경우 연소음이라 합니다. 단소음은 1초보다 간격이 큰 경우를 말하고 충격음은 간헐적으로 노출되는 소음으로 1회에 140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일 8시간 85데시벨 이상 노출되는 경우를 소음작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주파음을 주로 발생시키는 활동으로는 기계, 기구류 등의 차감기, 전단기, 공기연마기, 공기해머, 제재톱 등을 사용하는 연구활동이 있고 저주파음을 발생시키는 활동으로는 용광로, 가열로, 발전기, 모터, 분쇄기 등이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장애로는 소음성 난청이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주파음이 3, 4, 6kHz 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그 주변으로 확산됩니다. 소음성 난청은 달피기관 안에 위치한 기점막의 코르티 기관이 손실되면서 생기므로 노인성 난청과 발생 부위가 동일하여 업무로 인한 질환으로 판정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진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동이란 어떤 물체가 상하, 좌우, 전후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인체와 접촉한 물체가 움직일 때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신진동은 교통차량, 선박, 항공기를 타거나 기중기, 분쇄기를 사용할 때 다리 등을 통해 전달되며
국소진동은 연마기, 차감기, 자동톱 등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부위에 부분적으로 진동이 전달됩니다.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동수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2에서 100Hz, 국소진동은 8에서 1500Hz입니다. 두개골과 견부에 진동이 노출될 경우 시력과 청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전신 진동은 혈압 상승, 맥박 증가, 위장 장애 등의 건강 장애를 일으킵니다. 차가운 환경에서 자동톱, 공기 해머 등 국소 진동에 노출되는 연구 활동을 할 시 감각이 마비되거나 손이 창백해지면서 동통을 유발하는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이란 전리작용을 일으키는 복사선을 말하며 인체는 궁극적으로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리작용을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DNA가 손상됩니다. 복사선은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리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방사선을 비전리 방사선이라 하는데요. 비전리 방사선의 종류로는 자외선, 적외선, 레이저광이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입자성 물질입니다. 입자성 물질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호흡기계 내 침투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공기 역학적 직경에 따라 다른 호흡기계에 침투합니다. 제시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 손상에 따른 분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입자상 물질의 종류로는 분진, 띨, 미스트, 매연, 에어로졸이 있으며 제시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인간공학적 유해인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통은 중량물을 많이 취급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잘못된 자세로부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데요. 요통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으로는 컴퓨터 작업, 선박 작업, 택배기사 등에서 작업 자세가 나쁠 경우 발생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연속 동작을 일으킨 경우 쥐거나 잡는 물체를 세게 잡을수록 위험합니다.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자세일수록 위험하며 정적인 자세로 작업할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위험합니다. 또한 피부와 물체의 날카롭고 딱딱한 면과 접촉이 많을수록 위험하고 21도씨 이하에서 작업하거나 진동에 의한 말초혈관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속도, 일의 균형, 쉬는 시간에 영향을 받으며 공간의 배치가 비효율적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VDT 증후군은 시각표시 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을 지칭합니다.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일반 사무실 근무자보다 근골격계 질환율이 높으며 건강장애로는 시력이 저하되거나 두통을 유발합니다. VDT에서 발생하는 정전기가 피부에 닿아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지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는 VDT의 반짝이는 불빛 때문에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시각표시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경성 질환, 수면장애, 심장질환, 소화기 장애, 내분비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해물질의 폭로 경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기 폭로부터 살펴보면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있는 유해물질들은 호흡을 통해 폐포로 침투하게 됩니다. 폐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가스 교환 작용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가스 교환 작용을 하는 중 유해물질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여 표적장기에 영향을 끼치며 입자상 물질 중 폐포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의 크기는 0.5에서 5.0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인체 방어 기전을 통해 대부분은 배출되거나 제거됩니다. 피부는 표피에 케라틴층과 각질층이 있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주지만 땀샘, 모낭, 피부를 녹이는 성질을 가진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유해물질에 폭로됩니다. 소화기 폭로는 공기 중에 부유해 있는 유해물질과 음식물이 혼합되면 위장관에 흡수되고 또한 호흡기를 통해 유해물질이 가래와 함께 소화기관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실험실에서는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되고 실수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지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유해물질의 독성을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인체 내 침입 경로, 유해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 폭로 농도, 폭로 시간, 개인의 감수성, 작업 강도, 기상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내 침입 경로에서는 호흡기, 피부, 소화기 등 인체 내 폭로되는 경로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릅니다.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유해물질이 흡수된 경우 화학물질을 바로 혈관을 통해 표적장기로 노출되기 때문에 자체 독성에 의해 독성 수준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소화기로 흡수될 경우 간을 통해 대사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유해물질의 물리화학적 손상에서는 유해물질이 체내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세포막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화학물질의 물리학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지용성일 경우 쉽게 세포막에 침투하지만 수용성일 경우 통과가 어렵고 물질이 이온화 형태냐 비이온화 형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이온화 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흡수가 잘 됩니다. 폭로 농도가 높으면 독성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비례 관계는 아닙니다. 혼합 유기화합물일 경우 서로 반응하여 단일 물질일 때의 독성의 합보다 크거나 작은 독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폭로되면 만성 중독을 일으키고 낮은 농도의 독성 작용이 없는 물질이라도 고농도일 경우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로 시간에서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폭로된 경우라도 노출된 시간에 따라 독성은 달라집니다. 또한 폭로 시간이 같더라도 간헐적으로 노출되는 것보다 연속적으로 노출될 때 그 피해가 더 커지는데 이는 노출과 배설에 의해 회복되는 시간이 부족하여 계속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유해물질에 같은 농도에 노출되더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수성은 유전적 요인, 연령, 성별,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작업 강도가 세지면 근육이 활동을 하면서 신체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생산량도 증가하게 되어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작업 강도는 호흡량에 따라 흡입량과 화학물질의 대사 과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높은 강도의 작업을 할 때 땀을 흘리게 되는데 땀을 통해 수용성 화학물질의 침투를 더 쉽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상 조건으로는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장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표적장기 독성. 이번에는 간장 독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장이 표적장기가 되는 이유부터 살펴보면 각종 대표 효소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런 효소 활동을 통해 대사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에 비해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간장은 문정맥을 통하여 소화기계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으므로 소화기관으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1차적 표적이 됩니다. 또한 간장은 혈액이 많으므로 침투가 쉽고 일상생활에서도 복잡한 생화학 반응을 수행하므로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장장애의 분류를 살펴보면 세포괴사형, 지방간, 간염, 담즙정체, 간경화, 섬유증, 간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해 살펴보면 간장 손상 영역별 독성물질과 간장 손상 종류별 독성물질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장 손상 영역별 독성물질에서는 간장 영역을 소엽 부분과 문맥 주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간장 손상 종류별 독성물질에서는 간장 영역을 궤저 발생 원인과 담즙 분비 정지 물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장 독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장이 표적장기가 되는 이유부터 살펴보면 정상 성인의 경우 신장에서 하루에 약 18리터 정도의 혈액을 여과시키므로 혈액을 통한 독성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요가 일시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이 농축되기 쉽고 다른 장기들과 연동하는 대사효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 독성 장애의 분류를 살펴보면 신장증, 사구체 장애, 세뇨관 장애, 요로 장애가 있으며 신장 독성 물질로는 금속과 할로겐화 탄화수소, 폐시상 요로증의 원인 물질, 신장장애 유발성 가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독성입니다. 폐가 표적장기가 되는 이유부터 살펴보면 폐포의 수는 약 3억 개이고 이곳에서 가스 교환 작용이 일어나므로 독성 물질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식세포가 있어서 일정 오염물질을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진폐증의 분류를 살펴보면 흡입성 분진의 종류에 따른 분류와 병리적 변화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흡입성 분진의 종류에 따른 분류는 무기성 분진과 유기성 분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병리적 변화에 따른 분류에서는 교원성 진폐증과 비교원성 진폐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독성 물질로는 대기오염 물질, 흡연, 화학적 증기, 그리고 금속, 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독성에 대해 살펴보면 피부는 대사활동이 활발한 부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표면적이 넓고 접하는 물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효소들은 발암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잠재적으로 발암물질로 생체 내 변환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접촉성 피부 질환의 과민 반응 발생 인자로는 65세 여성이 훨씬 민감합니다. 계절로는 여름철이 자극적이며 특히 얼굴 부위가 가장 민감합니다. 피부 독성의 원인 물질로는 수분, 청정제, 알칼리류, 기름, 유기용제, 산류, 산화제가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건강검진의 종류와 검사 항목.
건강검진이란 건강장애나 초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를 말합니다. 특히 특수 건강진단은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유해인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건강진단의 실시 근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내지 제107조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는데요. 그 목적은 개별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현재의 건강상태 파악 및 계속적인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실험실에 배치되기 전에 적합한 정신, 신체적인 상태의 파악 및 적절한 작업 배치를 하며 일반 질환과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조치를 합니다. 또한 집단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진 연구활동 종사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활용도로는 연구활동 종사자 집단 전체의 건강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동일 작업 집단이나 유사 작업 환경의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 유해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대책 수립 시 분석 자료로 활용하며 소수 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 관련성 질환을 확인하여 다른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동일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 요인의 노출 및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등 비직업성 혹은 직업성 질환의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종류로는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건강진단은 고혈압, 당뇨 등 일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실시 대상 및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연구활동 종사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실시 기간으로는 특수건강진단기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일반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건강진단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으로는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 타각 증상과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및 빈혈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체중, 시력 및 청력, 흉부 방사선 간접 촬영, 혈청 GOT, GPT, 감마 GPT 및 총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진폐의 예방이나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진단, 선언법에 의한 건강진단,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입니다. 이번에는 특수건강진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애를 조기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 12의 2에서 정한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와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실시 시기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 건강진단,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이 있으며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입니다.
검사 항목은 1차 검사 항목과 2차 검사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우스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으로 실험실 건강관리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